이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설까요? 그날 차정원은 그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건양 백화점 명품관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차정원. 그녀는 VVIP 고객, 더 크라운 캐피탈 사장 공난숙의 딸 주영채 집으로 명품 옷을 배달하러 갑니다. 그런데 드레스룸 문을 연 순간 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침대 위에서 남자와 다정히 웃고 있는 여인. 그게 바로 고등학교 동창 주영채였던 거예요. 영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원하면 가져야 하고 가지면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성격. 그녀는 반가운 척 웃으며 말합니다. 정원아,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한편 그 시각 건양그룹 부사장이자 백화점 대표인 진세훈은 친구 주하늘과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물없는 사이였죠. 그런데 세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오후의 경기 한 판이 곧 건양가 전체를 뒤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주영채는 정원에게 명품 옷 한 벌을 선물합니다. 우리 12년 만에 만났잖아. 이건 기념으로 받아. 정원이 그 옷을 입은 순간 거울 속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고 부잣집 딸 같았죠. 그런데 이 옷 한 벌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영채는 정원을 상류층 사교 모임에 데려갑니다. 모두 재벌가 자녀들이었고 영어 프랑스어가 오가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영채가 친구들에게 정원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개할게, 내 친구. 주영채야. 순간 정원은 얼어붙습니다. 뭐지? 내 이름을 왜 저렇게?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어색함을 눈치채지 않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 사이에서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도 잠시나마 친절하네. 하지만 그 친절은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디자이너 최종 면접 문자 한 통을 받은 정원. 드디어 기회가 왔다 생각하며 오피스텔을 찾았지만 그곳엔 면접관이 아닌 가운만 걸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보는 면접을 보죠. 순간 정원은 도망쳤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굽이 부러지고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게 바로 한혜라였습니다. 정원은 낯선 친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아세요? 초라한 사람에게는 이런 친절 잘 안 베푸시잖아요. 헤라는 아무 말도 못했죠. 왜냐면 정원의 친모였으니까요. 하지만 헤라는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정원은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딸 수아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던 정원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던 거죠. 그는 뻔뻔하게 말합니다. 너 엄마가 도망갔다며? 아버지는 살인자였고? 정원은 물잔을 던지며 소리칩니다. 그래, 난 살인자의 딸이야. 근데 너 같은 인간보단 나아. 알고 보니 그 모든 걸 흘린 사람이 바로 주영채였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가정사를 이용해 남자를 빼앗은 거였죠. 공난숙은 그런 딸에게 또다시 소리칩니다. 넌 세훈이랑 결혼해야 해. 화가 나서 물속에 딸의 얼굴을 밀어넣으며 공난숙은 냉정하게 속삭입니다. 이 결혼은 꼭 해야 해.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 영채는 깨닫습니다. 엄마에게 사랑받는 건 행복이 아니라 의무였다는 걸요. 며칠 후 백화점에서 울고 있던 정원 앞에 주하늘이 다가옵니다. 하늘은 부드럽게 말하죠. 괜찮아요? 여기 수건 좀 쓰세요. 그는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이름을 주영채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하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내 동생 이름인데? 왜 저 여자가 그 이름을? 이 이름 하나가 훗날 얼마나 많은 비극을 낳을지 그 누구도 아직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정원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거녀를 떠나 영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짐을 챙기며 오르골을 넣는데요. 그 오르골은 정원의 유일한 추억이자 어릴 적 엄마 헤라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한편 헤라는 여전히 남편 차기범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잡혀갔고 그날 이후 헤라는 어린 딸 수아를 버리고 떠났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유혹한 남자 진태석. 건양그룹의 회장이자 헤라의 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속삭였죠. 당신 남편은 살인자야. 이제 나한테 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게. 헤라는 흔들렸고 결국 그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태석이 정한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 갑자기 달려든 트럭 한 대. 헤라는 그대로 의식을 잃습니다. 그 사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돌아보면 그 사고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브레이크 타이밍을 조작한 것처럼요. 그 손끝이 누구였는지 아직 헤라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알고 있죠. 진태석 그는 모든 걸 계획했던 남자입니다. 헤라는 순진했고 진태석은 치밀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꾀에 넘어가 한 가정이 박살났던 거죠. 시간이 흘러 정원은 영채와 한 집에 살게 됩니다. 겉보기엔 친구지만 사실상 하녀와 주인 같은 관계였죠. 영채는 명령했고 정원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들고 들어간 방 안에서 정원은 우연히 영채의 디자인 스케치를 봅니다. 잘 그린다. 정원은 솔직히 놀랐죠. 하지만 자기 방으로 돌아와 본 자신의 그림은 그보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영채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떻게 유학파인 나보다 낫지? 그 질투는 서서히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 무렵 헤라와 공난숙은 예비 사돈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딸과 세훈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헤라는 아이들 생각이 중요하죠 라며 여유를 부렸죠. 그 여유가 공난숙에겐 도발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늘 말만 예쁘게 해. 하지만 세상은 말로 움직이지 않아요. 공난숙의 말에 헤라는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한편 진세훈의 옛 여자친구 안진아는 뉴욕 유학파 모임을 준비합니다. 겉으론 단순한 동창 모임이지만 속내는 세훈의 약혼녀로 알려진 주영채를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였죠. 영채는 정원을 데리고 모임에 나섭니다. 같이 가줘. 부탁이야. 정원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상하게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모임장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영채가 들어서자마자 안진아가 달려오더니 술잔을 얼굴에 붓습니다. 너 세훈 약혼녀야? 순간 정원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짜 영채는 뒤에 있었지만 도와줄 기미는 없었습니다. 정원은 결국 말했습니다. 네, 제가 주영채예요. 그 말과 함께 술잔을 되붓고 뺨을 날렸죠. 가끔은 억울함보다 단칼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원은 영채와 마주 앉습니다. 너 정도 이력으로는 1차 서류도 통과 못해. 영채가 비웃자 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똑같이 지원해보자. 건양 패션에. 그렇게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유학파의 스펙과 고졸의 실력. 세상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요? 가짜 이름으로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여자. 그게 바로 지금의 차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여전히 결혼을 밀어붙이고 진태석은 헤라의 과거를 조용히 조작 중입니다. 헤라는 서서히 눈을 뜨고 하늘은 정원의 편이 되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이제 알게 되죠. 자신의 이름, 차정원이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기고 싶어 한 진실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가짜 이름으로 들어온 세상.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되찾으려는 한 여자의 이야기. 이게 바로 KBS 1일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입니다.